돈을 지배하는 31가지 부의 도구, 저자 오지혜. 투자에는 왕도가 없지만 원칙을 지키면 투자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잘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는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럼 인류가 당면한 위험들이 혼재하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을 투자 원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벤자민 그레이엄은 투자의 성공은 스킬이 아닌 좋은 태도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건전한 투자 전략을 세워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자세로 종목을 선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익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어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기 예측에 근거한 확실한 투자는 잦은 매매와 손실을 야기합니다. 셋째,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고령화로 매년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평생 투자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은퇴 후 40년을 보장할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을 세우기 위해서는 변치 않을 투자 원칙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산이 2배가 되는 시점은 수익률이 결정한다. 내가 보유한 자산이 1천만 원이고 가입한 예금의 수익률이 세금을 제하고 1.5%라고 가정해보세요. 원금 1천만 원이 2배인 2천만 원이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아인슈타인의 72 법칙을 적용하면 간단하게 자산이 2배 되는 시점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투자를 통해 매년 3% 수익률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면 24년 뒤에 자산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자산이 2배가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요? 이 법칙을 듣고 나면 당황해하는 고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불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예상한 시간과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내 자산의 수익률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목표 수익률을 정하자. 그럼 목표 수익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할까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통해 목표 수익률을 가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1.25%인데 이 금리의 4배가 5%입니다. 따라서 연 6에서 8%가 결코 적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체감상 연 5%조차 부족하게 느끼는 투자자가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로 목표 수익률을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목표 수익률이 10%라면 연 5에서 3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 수익률이 10%라고 해서 모든 자산을 연 10%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하면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벤트로 시장이 하락할 경우 손실의 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보다 리스크가 낮은 상품과 높은 상품의 비율을 적절히 분배해야 합니다. 자산 증식을 위한 3가지 축. 첫째, 투자 기간. 노후 준비에는 시간이 제일 큰 무기입니다. 그만큼 일찍 시작한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 좋은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둘째, 위험 관리. 2번째 자산 관리의 축은 자금의 성격에 맞게 위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산은 크게 금융자산과 부동산으로 나뉩니다. 이 둘은 선택적으로 하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져가야 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시점에서는 언제든 금리가 상승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매매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자산 관리의 2번째 축입니다. 셋째, 현금성 자산 보유. 3번째 자산 관리의 축은 일정 비율은 반드시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파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에서도 자산 관리를 할 때 일정 부분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금융자산이 부족하면 은퇴 후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관리 3대 축을 바탕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한다면 안정적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책 돈을 지배하는 31가지 부의 도구, 저자 오지혜. 저자는 금융권에서 근무하며 터득한 자산관리와 각계각층의 성공 사례를 경험하며 다양한 부의 비결과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책의 구성은 최상위 부자에게 배우는 4단계 핵심 비법으로 부의 습관, 부의 방향, 부의 도약, 부의 감각에 대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성공 방정식을 알려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유한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